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문득 혼자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혼자라는 두 글자는 때때로 쓸쓸함이나 고립감, 심지어 소외감 같은 불편한 감정들을 먼저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친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마치 세상의 흐름에서 동떨어져 버린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흔히 외면하려 했던 이 혼자만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닌 비밀스러운 열쇠와도 같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부수고 이 시간이 품고 있는 진정한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귀하고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홀로 멈춰 선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애써 피하려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면 이내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져들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독, 롤리니스은 원치 않는 단절감에서 오는 마음의 아픔을 뜻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반면 고립, 아이솔레이션은 물리적으로 타인과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딴 곳에 혼자 머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탐구할 혼자만의 시간, 즉 솔리튜드, 살러투드는 이 두 가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한답니다. 솔리튜드는 스스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소음과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마치 복잡한 지도를 펼쳐놓고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외로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죠.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며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혼자만의 시간이 가진 놀라운 힘과 숨겨진 가치를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혼자만의 시간이 실은 우리 삶을 얼마나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이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외로움, 고립감, 어쩌면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마치 북적이는 도시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쓸쓸한 이미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타인과의 단절이나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고독과는 결이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 외로움, 롤리니스, 은 원치 않는 분리감, 즉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 살러투드, 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시간이죠. 마치 스스로 고요한 숲속 오두막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기는 것처럼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자기 탐색의 과정이 됩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창의성과 통찰력을 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죠. 어쩌면 이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나를 찾아줄 비밀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보시죠.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지혜를 탐구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사색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너 자신을 알라는 위대한 명제를 설파했죠. 스토아학파 철학자들 역시 내면의 평온을 얻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홀로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폭풍 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종교적 수행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혼자만의 시간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정진하는 수도승이나 세상을 등지고 운둔하며 깨달음을 구했던 현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오히려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영적인 고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립된 삶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 영혼의 정화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들은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 순수한 정신을 꽃피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은 고독한 작업실에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했죠. 그들은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이 깊은 향을 내듯이 그들의 고독한 시간은 인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위대한 인물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단순한 고독이 아닌 자신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과 창의성을 꽃피웠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 혼자만의 시간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 뇌와 마음에 미치는 놀라운 긍정적인 영향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역사 속 위인들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깊이를 더하고 창의성을 꽃피웠는지 살펴보았죠. 그들의 지혜를 빌려 현대 사회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줄까요?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우리 뇌와 마음에 혼자만의 시간이 선사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뇌과학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 뇌 속의 특별한 영역,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될 때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특정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DMN은 평소 연결되지 않던 뇌의 여러 부위들을 자유롭게 연결하며 정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죠. 마치 뇌 속의 아이디어 공장이 휴식 시간에 가동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이 DMN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는 평소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불현듯 얻게 되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기획을 구상할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동안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감정의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은 향상되고 스트레스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뇌와 마음에 혼자만의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쉼표이자 회복제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고독하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의 창의성을 깨우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도구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고독하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의 창의성을 깨우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도구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게 되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단지 개인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선물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홀로 있는 시간이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기 이해에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 그리고 진정한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솔직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차분히 탐색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혼자만의 시간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생각과 가치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무의식 중에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만 홀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고 때로는 다름을 인정받는 용기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생각과 확고한 가치관은 결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영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상가나 예술가들 중 상당수가 고독한 사색의 시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성찰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빛나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이 단순히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이타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잃어버렸던 창조성을 다시 폭발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타인과 훨씬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이자 비밀의 열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만 이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내면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진정한 나를 찾아주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독한 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 속에 통합해야 할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과도한 연결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도적인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내면의 힘을 강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고독의 그림자가 아닌 성장의 빛으로 가득 찬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얻게 될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